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. 시골에서 우리 아버지가 항상 그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열심히 가꿔야만이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김성근 목화악기 회장. 어릴 적 농부이자 독립군 아버지에게 깊이 새기면서 배운 것은 바로 정직함과 성실함입니다. 이것은 훗날 그의 삶을 지탱하는 튼튼한 뿌리가 되었습니다.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해인리. 김 회장이 어릴 적 나고 자란 곳입니다. 아버지가 직접 지은 고향집에 방문할 때면 그 시절 추억이 떠오르곤 합니다. 이제 학교 갔다 오면은 이제 뭐 어머니 가면은 이제 아이고 선거에 왔나 하고 이제 이렇게 들었었는데 이렇게 예? 이제 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게 이제 우리 이게 집은 우리 아버지가 이제 이게 직접 나무를 채취해서 건조해놨다가 그 지은 거예요. 내 초등학교 1학년 때 이 집 지었다. 예, 우리 아버지는 6.25 사변 때 참전 용사로서 용맹을 떨치던 말씀만 듣던 그 장소군요. 네. 여기서 앉아가지고 어린 시절에 뭐 그 이제 닭도 뛰놀면은 닭모이도 주고 예, 그랬어. 예. 아직도 기억에 남는 선생님과 그 시절의 학교. 김 회장은 학교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. 참 15살 때 이게 고향을 떠나서 이 학교에서 저를 가르쳐 준 것이 부지런한 것을 배웠고 그리고 건강한 걸 가르쳤고 그 다음에 정직한 것을 가르쳤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반드시 성공한다 하는 것을 이 학교에서 다 가르친 것 같아. 예. 그래서 참 오늘 학교 오니까 상당히 참 저를 키워주고 가르친 선생님들이 참 이렇게 그립기도 하고 생각이 나네요. 참 바르게 해라. 항상 정직해라. 이제 사회를 살아가면서 보니까 정직하지 않는 사람들은요, 더 다 망하더라고. 우선에 좀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은 그래. 이런 정직함이 거의 다 이 고향에서 다 가르쳤다. 네. 부산에 내려올 때 굉장히 1월달이 참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그런 추운 날이었는데 우리 어머님이 우리 집에서부터 세장트락 하는 한 2km 정도 되는 길을 걸어오면서 항상 우리 어머님이 그래 가서 모두가 힘든 시절, 5남매가 모두 학교를 진학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김 회장은 고향을 뒤로하고 부산에 있는 친척집에 머무르기 위해 당시로는 12시간이 넘게 걸리는 먼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. 아련하면서도 선명했던 그때 그 기억 때문인지 아직도 김 회장의 애창곡은 비 내리는 고모령이라고 합니다. 돌아설 때에 완행열차에 몸을 싣고 12시간을 달려 도착한 부산의 친척집. 하지만 이곳 역시 형편이 좋지만은 않았기에 김 회장은 오히려 마음껏 뛰어놀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쳤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런 감정으로 오랜 시간 머무를 수 없었기에
그곳에서 3일을 지내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나섰고 우여곡절 끝에 당시 친구가 일하고 있던 가구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. 친구의 소개로 직장을 구하게 된 기쁨도 잠시. 공장이 부도와 함께 문을 닫게 되고 시리에 빠져있던 김 회장에게 훗날 김 회장의 든든한 후원자가 될 인근 피아노 수리업체 사장님이 나타납니다.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누구보다 열정을 가지고 일하던 어린 성근을 눈여겨봤던 것이죠. 이때 김 회장과 피아노의 첫 번째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됩니다. 이직하게 된 업체에서도 김 회장은 내 일과 같이 최선을 다해 낮에는 공장 일을, 밤에는 야간 학교를 다니며 그야말로 주경야독의 시기를 보내며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열심히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.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입대한 김 회장은 또 한 번의 중요한 깨달음을 얻고 제대를 하게 됩니다. 리더는 남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해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과 행복을 주는 것. 그리고 지도자의 기본은 남들의 생각을 끄집어내서 실천으로 옮기는 것. 이것은 김 회장이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. 군 제대 후 김 회장은 본격적으로 피아노 대리점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. 직원으로 일하게 된 지 2년이 지난 어느 시기, 대리점이 있던 건물의 매각과 함께 기존 피아노 대리점이 새 점주를 찾아야 할 처지에 놓이자 김 회장은 또 한 번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. 이것이 직원에서 점주로의 발걸음을 떼야 하는 운명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. 실력은 누구보다 자신 있었지만 대리점을 인수하려면 당시 5천만 원의 자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. 밑바닥부터 경험을 쌓은 김 회장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도저히 마련할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. 그렇게 낙담하던 시기, 고민하던 김 회장의 사정을 듣고 1,000만 원이라는 돈을 선뜻 빌려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.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당시 김 회장에게 피아노를 구매했던 고객. 그저 피아노 판매에 그치지 않고 판매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불편한 사항을 경청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던 김 회장을 믿었던 것입니다. 김 회장은 그 돈과 추가로 여러 고마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피아노 대리점을 개업하게 되고 이후 2년 만에 대한민국 판매 랭킹 1위를 거듭하며 마침내 1982년 목화악기 창업까지 이어지게 됩니다. 김성근 회장은 지금도 그 시기를 떠올리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저는 피아노 대리점을 한 30년 했습니다. (1988년) 서울 올림픽이 끝난 직후 김 회장은 미국에서 열리는 악기박람회에 참가할 기회를 얻어 미국에 방문하게 됩니다. 당시 판매하고 있던 피아노를 중심으로 다른 악기를 접하고자 했던 마음이었지만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으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. 피아노는 곧 사양산업이다. 색소폰, 트럼펫 등의 악기를 취급해보시라. 스치듯 지나칠 수 있는 이야기에 순간적인 깨달음을 얻은 김 회장은 능력 있는 사업가는 옳고 그른 이야기를 구분해서 기억하고 실천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귀국 후 기존 피아노 매장에 주방 싱크대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진열장을 제작 설치하고 곧바로 본격적인 색소폰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. 독실한 크리스천인 김성근 회장.
정직과 성실의 삶을 추구하며 평생을 지낸 김 회장의 또 다른 목표는 바로 악기 사업을 통한 사회 봉사활동입니다.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을 통해 부와 명예를 축적했지만 그저 한 개인의 성공이 아닌 이 사회의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으로 남은 삶을 충만하게 보내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. 목화악기 그리고 그 사람 김성근 회장. 이것이 김성근 회장과 목화악기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.